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아미코젠과 RF텍 이 두 종목은 올해 2021년에 2분기, 1분기부터 시작은 됐고 2분기부터 폭풍적인 매출 증대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미코젠은 좀 더 내년부터 더욱더 큰 성장이 나올 것이고요. RF텍은 현재 주가는 더욱더 바닥권이지만 올해부터는 더 아미코젠보다는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건 시간상 제약상으로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천천히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기업적인 내용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60일선이 이렇게 이 녹색 선은요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아주 몇 개월 되지 않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기술적 분석의 채널에 조금 천천히 해놨습니다. 3개월의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면서 3월 중반에 이동 캔들이 이곳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우하향이던 60일선 이제 터닝 포인트 하면서 그리고 21선이 그러한 상황의 저점들이 높아져 가는 현재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2.42% 그러나 거래량은 18만 6천 주밖에 나오지 않았죠. 이 거래량으로 종가는 36,350원 21선에 이렇게 안착한 모습 여기에서 기관 조정이나 또는 하회할 수도 있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실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5월 27일 이제 조금 며칠 지나가게 되면 5월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6월 즉 2분기에 한 달 남은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8월 30일 분기 보고서가 나오죠. 분기가 아니고 반기 보고서가 되겠네요. 1분기 보고서, 2분기를 우리는 반기 보고서로 대체를 하죠. 어쨌든 8월 말 정도에는 2분기의 큰 실적 향상이 보여질 것이다. 기술적으로만 봐도 그렇게 보이고요. 26일 올라온 한양증권의 레포트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상 수요처다라고 아미코젠은 이렇게 제목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엔돌라이신 사업 2023년을 주목해 보자. 한양증권은 26일 5월 아미코젠에 대해 바이오약품 배지 생산 사업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병룡 한양증권 연구원은 아미코젠은 2000년 설립을 해서 2013년 상장한 바이오 소재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세파계 항생제 원료 제조에 필요한 효소 제조, 박테리오파지 항생제 원료인 엔돌라이신 생산, 엔돌라이신으로 올해 추가적인 영업이익이 150억 원에 해당을 한다니까 2분기, 2, 3, 4분기 중에는 어느 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바이오약품의 배지, 생산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오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오 연구원은 이외에도 스킨메드, 셀리드, 클리노믹스 이 모든 것은 상장 기업이고요. 투자를 잘해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국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오 연구원은 아미코젠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306억 원, 영업이익은 8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특히 자회사인 아미코젠 바이오팜, 유한회사, 툴라스로마이신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좋은 실적에 기여했는데 중국 내 완제 허가를 받게 되면 독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툴라스로마이신은 113%의 성장을 1분기에 보여주었죠.
이어 30톤 규모의 생산시설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 2020년 하반기 가동 시에 매출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미코젠은 올해보다는요, 내년부터 대단한 큰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인크리징하는 그러한 주가의 모습, 매출도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는 차세제 항생제로 꼽히는 박테리오 파지 신약의 원료가 되는 엔돌라이신 사업도 진행 중이다. 엔돌라이신은 생산성이 낮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아미코젠은 효소 사업을 통한 노하우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 수율이 대단히 높고 따라서 원가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고수율이 중요한데 아미코젠은 이를 통해서 시간 단축 그리고 원가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서 대단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우선 크게 증대한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는 독일의 박테리오 파지 항생제 전문기업인 라이산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라이산도는 차세의 항생제 신약 상업화 시에 원재료로 아미코젠 엔돌라이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라이산도가 가진 엔돌라이신 기반의 파이프라인만 10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상당한 아미코젠에서는 매출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오 연구원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아미코젠은 엔돌라이신을 비롯한 의약용 미생물 단백질을 생산할 신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착공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중에 시작될 예정이며 2023년에 가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고가의 원료인 만큼 큰 수익성을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배지 사업도 중요하다. 배지는 바이오약품 생산에 필요한 필수 재료이며 아미코젠은 아티아바이오 와의 JV 계약을 통해서 즉 합자 투자를 통해서 배지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며 올해 3, 4분기 공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2023년부터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네요. 보통 수주가 1에서 2년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가시적인 움직임, 즉 가시적인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바이오의약품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로 제군 바이오의약품 소재 국산화 요구가 커지고 있고 231억 원 규모의 배지 국산화 국책과제 그리고 레진도 국책과제로 선정되고 있고 아미코젠이 선정됐다. 사업의 핵심은 아미코젠의 배지 또는 레진 개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미코토젠이 아니죠. 아미코젠인데 기사들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아미코젠의 예상 수요처로 두 기업이 꼽히며 아미코젠은 바이오약품 기초 소재 두 가지 배지와 레진을 확보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물론 아직 상업화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대감은 커질 전망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나눈 당상이다. 따라서 아미코젠은 2022년 정도부터 큰 성장, 지금은 스타트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배지와 레진 또는 엔돌라이신 기타 등등 톨라슬로마이신 등등 내년부터는 대단한 기하급수적으로 매출 신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기술적으로도 조금 전에 처음에 언급하였듯이 61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3월 중순에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의 캔들 골든 크로스를 보이면서 61선이 우상향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서 21선 생명선이 하락과 상승과 하락, 즉 이런 것을 우리는 쌍바닥, 짝꿍둥이라고 그러죠. 저점들이 이렇게 낮아져 가는 모습, 여기에서 21선이 터닝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61선이 죄송합니다. 잘 그려지지 않네요.
60일선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이런 모습의 60일선이고요. 20일선 요 사이에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락, 상승, 하락 여기에서 이제는 기간 조정이 마무리 하락 3파가 마무리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상승을 하면서 요 바닥 요를 쌍바닥 짝꿍둥이 즉 오른쪽 저점이 왼쪽 시작점보다 높아져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하락, 상승,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모양, 사참수 모양의 오른쪽이 위에 있는 저점이 극소점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이 짝꿍둥이, 진정한 쌍바닥짜리다 이렇게 보통 말씀들을 하죠. 최근에 수급 상황, 오늘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보게 되면 아미코젠을 보시게 되면 18,000주 정도가 매도세가 나왔고요. 현재는 신용시장은 5.51%, 여전 늘 5%의 신용시장은 보여주고 있네요. 외국인은 현재 보유가 142만 주 7.39%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요. 5월 27일 6,500주 정도의 공매도가 나왔네. 공매도의 평단가는 36,600원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에 수급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기관은 조금 사는 측면의 모습이 좀 가까운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세로 가까워지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 가격 조정이면서 서서히 매출 증대로 기술적인 차트가 만들어진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봉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36,000원짜리가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36,000원 정도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나 37,000원 아래 정도라고 한다면 가급적 그 가격 아래에서는 저점마다 담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 36,000원이 하회하고 이거 사기에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8월 말 정도에 반기 보고서라고 하죠. 자꾸 이과라 문과가 아니어서 헷갈리네요. 반기, 1분기, 2분기, 2분기는 우리는 반기 보고서라고 하죠. 2분기 반기 보고서에는 8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어쨌건 이제 5월이 마무리 짓고 6월 달이 마무리 지어지게 되면 한 달 2분기 실적이 정산이 되는 것이죠. 2분기, 3분기로 아미코젠도 역시 큰 성장세가 보여진다. 그리고 베트남의 콜라겐 사업에 대해서 올해 6월 말일 정도에 다시 계약건이 있는가요? 그거 납입금 대입, 그 정산, 그런 부분이 또 한 번 있죠.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37,000원 아래, 그리고 저점은 36,000원에선 잘 지지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실적을 동반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아미코젠은 분명 성장세의 시작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RF텍입니다. RF텍은 8,000원을 최근에 5월 10일 318만 주가 시장에서 12전환이 100% 이제 다 나왔죠. 그러면서 좋은 기사의 내용도 나오고 흑자 전환했다는 모습도 1분기에 나왔고, 그 이유는 히알루론산과 히알루론산과 그리고 5G 장비 매출이 각각 2배씩을 증대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역시도 RF텍 역시도 5G 장비와 히알루론산의 매출 증대가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더욱더 가파르게 저도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오늘 거래량은 형편없죠. 86,000주 정도 30원이 빠진 7,670원입니다.
그리고 7,600원을 상당히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8,000원에서 주당 400원 정도가 빠진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저는 9,000원, 만원 정도는 가져다 놓을 것 같은데, 어쨌든 2분기의 실적이 발표되는 8월 말, 그렇게 되면 6월, 7월 정도, 이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가 있으면 저가대로 돈이 어떻게 조금 자본이 생길 때마다 저점이라고 한다면 담아놓으면 그뿐이죠.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대단히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4년 이후를 가지고 갈 생각이면 그때는 바로 벌꿀균주죠. 허니균주로 인해서 다시금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봉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이죠. RF텍은 이제사 21선을 하향으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이제 서서히 기간 조정을 거쳐가는 모습의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선을 한번 RF텍을 보게 되면 21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기울기의 각도가 되면서 이런 모양이 서서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양. 그리고 61선도 위에서 역별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렇게요. 그러면서 21선이 61선을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떨어지는 61선은 더욱더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새들 포인트 변곡점의 위치가 될 것이다. 여기는 21선의 기술적인 차트의 일봉 차트가 될 거고 이것은 61선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에 121선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을 지나면서 이렇게 될 적에 전부 다 서서히 정배열의 서막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가 요 간격이 한 달 간격이네요. 여기가 이 정도도 한 달 간격. 그러면 6월 정도, 7월 중반 정도 좀 생각해 보니까 7월 중반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는 어느 위치에 있을지, 10,000원에 있을지, 9,000원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만약 이러한 생각을 매출을 생각을 해서 해본다면 이런 모습일 때는 충분하게 10,000원 이상에서 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하락이 30%, 60%의 변동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 10%씩 대 두세 번이면 바로 10,000원 곧바로 되겠죠. 주가가 상당히 낮아 있을 적에 많이 평단가를 낮추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RF텍도 상당히 좋은 토지의 캔들이 나왔네요. 토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샛별형의 모양을 하고 있죠. 십자선. 몸통이 작습니다. 위에 꼬리 아래 꼬리 작습니다. 가운데 몸통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단히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위에서 짓누르는 매도세와 떠받치는 사고자 하는 매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즉 그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차트를 보세요. 우하향이기 때문에 뭐예요? 매도세가 강력했죠. 그러나 이 캔들로 인해서 서서히 앞으로의 이제 흐름은 누를러지는 매도세 힘은 약해지고 밑에서 대기 매수세 힘은 강해짐으로써 이렇게 우하향하던 모습이 이제 가로의 모습을 하고 터닝하는 모습이 조만간에 연출될 것이다. 그 바탕은 실적 부분입니다. 실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RF텍을 보게 되면 오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2,000주. 외국인의 지분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1.0634만 주가 가지고 있네요. 오늘 메릴린치가 8,468주를 매도했고 신용시장은 그래도 10%에서 8.45까지 줄어들었네요.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은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돈을 벌 때는 신용이 있든 뭐하든 간에 그 신용하시는 분들도 이자 내고 하시는 거니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RF택은 현재 총 이제 시비 전환이 100% 이루어졌죠. 그래서 3,200만 주 현재 시가총액은 2,461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 보유는 1.06%, 90만 주였다가 이렇게 3분의 1 토막인 외국인 보유. 앞으로는 돈을 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은 천주 장난하는 정도네요. 외국인 역시나 이렇게 수급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다. 그리고서 여기에서 이 주가 바닥에서 318만 주는 시장에 상장이 됐지만 현재 블록들이나 그러한 물량은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보겠는데 최소한 만원대 이상에서 하는 바램과 그리고 기대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모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 있는 상황입니다. 14,700원까지 갔다가 현재 반토막에서 46% 하락 정도, 7,670원 요 주가의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14,700원까지 실적을 동반해서 이제는 이와 같은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매출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분봉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바로 최근에 7,200원에서 가장 최저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7,400원에서 잠시 머물렀었고 그리고 7,700원과 8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8,000원 정도에 한번 머물렀다가 현재 7,800원에서 7,600원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번 주 내일이 마지막 불금이고요. 다음 주 이제 6월 정도를 기대해 보면서 2분기의 실적, 3분기의 실적 부분으로 RF택 성장하는 올해 한 해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